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꿀잼 국어 이주식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국어의 필요성과 6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냈던 과제 있었죠. 여러분들의 2학기 국어 교과서를 한번 영역으로 분석해 보라고 했어요. 한번 잘 분석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그 분석한 영역들 잘 적어 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 같이 각 영역별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2학기 한번 국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들이 말하는 중학교 국어 공부 이것만은 하자 싹 3입니다. 고등학교에 간 선배들이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이거는 좀 할 걸 그랬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크게 3가지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좀 중학교 때 할 걸 그랬어요. 이거는 좀 중학교 때 할 걸 그랬어요 라고 선배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선배들이 중학교 때 이거를 안 했다고 후회하냐? 대부분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오히려 중학교 때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여러분들이 미리 해놓고 준비해 놓는다면 고등학교 가면 훨씬 수월하게 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핵심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만은 하자 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많이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였어요. 중학교 때 좀 책을 많이 읽을 걸 그랬어요 선생님 하고 많이 후회를 했었는데요. 오늘 독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독서를 한번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만 하자 바로 한국문학 읽기입니다. 한국문학과 관련해서 중학교 때 좀 많이 읽어둘 걸 그랬어요 선생님 하고 고등학교에 간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문학 어떤 부분을 좀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서 읽어봐야 할지 좀 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문학이 두 번째 이것만은 하자였고요. 자, 세 번째로 이것만은 하자 사자성어와 어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사자성어 많이 공부할 거 그랬어요. 그리고 단어들 고등학교 가서 잘 모르는데 중학교 때 좀 많이 공부해둘 걸 그랬어요 라고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성어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사자성어 어휘를 많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특히 고등학교에 가서 비문학과 같은 독해 능력이 훨씬 향상이 될 거예요. 비문학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사자성어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나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것만 하자 싹쓰리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만을 하자 1. 독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과제로 독서를 하거나 가끔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 간 선배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중학교 때 이거 많이 할 걸 그랬어요 하는 거 1위가 바로 독서예요. 책을 많이 읽어둘 걸 그랬어요 선생님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국어 공부 방법으로 바로 독서예요. 독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뭐 소설도 좋고 여러 가지 인문학 서적도 좋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르들의 책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베스트셀러들, 뭐 다양한 장르의 책들, 추천 도서들이 목록으로 쫙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고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책을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거는 바로 독서 감상문 쓰기예요. 뭐 요즘 지금 방학 때 과제로 아마 독서 감상문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독서 감상문 쓰기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워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독서 후에 간단히 3줄 독서 감상문을 써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책을 한 권을 바로 읽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예를 들면 9쪽부터 79쪽까지 읽었다. 그러면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3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선생님 같은 경우 요즘에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3줄 감상문을 쓰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감상문 쓸 때 뭐 간단한 줄거리와 느낀 그리고 뭐 감상한 내용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날 그 간단한 9쪽부터 79쪽에 가장 기억나는 줄거리 하나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느낌, 감동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읽었던 거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특정하게 여러분들 분량 한번 정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분량을 정해 보시고 그 분량만큼 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3줄 독서 감상문을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을 거고 요거를 나중에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이걸 쫙 모아서 여러분들이 글로 다시 연결을 지으면 그게 바로 한 권의 책의 독서 감상문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누적해서 갖고 계시면 또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 독서한 내용들이 잘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추천드리면서 동시에 간단하게 3줄 독서 감상문을 써봐라.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것만은 하자는 바로 한국문학 전문을 많이 읽자입니다.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한국문학을 그럼 대체 어디서 찾아서 읽냐 고민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 학교 도서관입니다. 우리 학교의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 검색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위에 있는 것처럼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우리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라. 여기 보시면 주소가 써 있죠, 옆에. 북.ice.go.kr 요 인천 교육청 주소예요. 그래서 인천의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주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들어가시면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도서 검색을 누르시면 우리 학교를 검색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우리 학교 명을 적으면 우리 학교 도서관이 나오거든요. 거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에 있는 책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검색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한국문학 전문을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어교과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국어교과서 속 문학 작품들을 읽어보기 이런 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한국 문학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도서 검색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국어교과서 속 문학 작품들과 관련된 책들이 쫙 나올 거예요. 거기 있는 책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한번 한국 문학을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단편으로 읽어보겠다 저런 모음집 말고 내가 직접 한 권 한 권 찾아보겠다 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소설을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기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설 같은 경우
글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고등학교에 가면은 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그리고 이 중학교 과정에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런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전 소설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에 창작된 소설들을 우리가 고전 소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흥부전, 뭐 토끼전, 양반전,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들 아마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전문으로 읽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소설, 근현대에 와서 창작된 소설들을 현대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근찬의 순환이대,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유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김유정의 동백꽃, 뭐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 황순원의 학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설을 읽어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국어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특히 읽어봤던 작품이라면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뭐 분석하거나 할 때 훨씬 수월할 거고 배경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후회했던 것 중에 두 번째인 한국문학 전문 많이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만은 하자 바로 사자성어와 어휘력 키우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사자성어 공부를 많이 할 거 그랬어요 중학교 때. 혹은 뭐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많이 찾아볼 걸 그랬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사자성어나 어휘력과 관련해서는 그 고등학교의 경우에 그 비문학 독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문학이 많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나 사자성어들 많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향상이 돼서 훨씬 국어 공부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자성어와 어휘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자,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궁금한 책을 읽다가 궁금한 사자성어나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찾아보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찾아봐요 선생님? 하고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전, 인터넷 요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전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요. 위에 지금 나오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봤어요.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명사 해서 품사도 나오고요. 그 사자성어나 단어에 대한 뜻풀이들이 쭉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 단어 혹은 이 사자성어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한번 정리해보시고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나중에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독해를 할 때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바로 국어 교과서를 활용하라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보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과서를 위해 사진을 해놨지만 이런 활동들도 있어요. 뭐 어휘력 키우기 이런 활동들이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보면 뭐 단어의 뜻이나 사자성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관련 활동들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이런 활동이 없어도 본문을 읽다 보면 밑에 교과서와 관련된 지문 속에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라면 그 밑에 뭐 조그만 숫자로 1 땡땡 하고 무슨 단어에 대한 설명 또 무슨 단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 주석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넘어가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그런 사자성어 혹은 뭐 어휘력과 관련해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한번 공부를 하게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국어 교과서를 한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싹쓸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들이 추천하는 세 가지 중학교 때 꼭 해야 될 공부. 첫 번째, 독서였어요.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세 줄 독서 감상문을 적어보시면서 그날 책을 읽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한국문학 전문 많이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문학을 많이 읽을 때 특히 어떤 한국문학을 읽을지 고민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 도서관을 사용해서 도서관에 있는 우리 국어 교과서 속 문학 작품 관련된 책을 검색해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소설들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들을 한번 단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사자성어와 어휘력 키우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를 한번 쭉 많이 찾아보시고 모르는 사자성어가 나왔으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시면 뭐 사자성어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국어 교과서 속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서 뜻을 한번 검색해보고 확인해보는 공부를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럼 여러분들에게 과제는 어떤 걸 내어드릴 거냐면요. 바로 나의 2학기 국어 교과서 속에 있는 소설을 읽어보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건 바로 우리 국어 교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를 대비할 겸 여름방학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2학기 국어 교과서 속에 있는 소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교과서에 이런 소설이 있네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소설을 미리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사자성어 혹은 뭐 요거 모르는 단어네 한번 찾아보시고 뜻을 또 검색해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선배들이 추천하는 중학교 때 이것만은 하자 싹쓸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 오늘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국어와 관련해서 좀 크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다음 주부터는 임종청 선생님과 함께 국어의 어떤 미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국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